사막 한가운데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날리는 모래폭풍. 유럽과 미국의 기술이 멈춰버린 그곳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세계 기록을 세운 나라? 독일? 미국? 아니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 이메일을 처음 열어봤을 때 솔직히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아니면 장난인가 싶었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저한테 사막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어요. 프로젝트 디렉터가 직접 저를 요청했다는 게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 이름, 잉그리드 팔켄라트 박사. 굵은 글씨로 박혀 있는 게 선명했어요.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죠. 저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설계해왔어요. 베를린, 런던, 파리까지. 유럽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176km 길이의 지하철을 리야드에 짓는다고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 곳에서, 사막 모래폭풍이 건물을 삼켜버리는 곳에서, 땅조차 불안정한 곳에서, 이건 단순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달 후, 저는 리야드의 세련된 유리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에어컨 때문에 서늘했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밖에는 뜨거운 사막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는 윌리엄 스콧이 앉아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서 온 미국 엔지니어로 예리한 눈매와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옆에는 장 피에르 라포르트, 프랑스 알스톰 소속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유럽의 설계 기준을 마치 성경처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의 맨 앞에는 사우디 왕세자 칼리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장본인이죠.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리야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이 메트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 이준혁, 삼성물산 소속 프로젝트 디렉터였어요. 저는 그의 명찰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삼성. 그 스마트폰 회사?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막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장 피에르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 한국.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 하지만 건설? 이건 그들의 수준을 넘어선 일이야. 윌리엄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무리한 도전이야. 1년 안에 포기할 걸. 회의실 분위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로 밀어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설계도, 상세한 계획, 위험평가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고 철저하며 확신에 찬 내용이었어요. 문서를 보고 난 후 고개를 들자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는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그의 확신, 침착함, 흔들림 없는 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제가 믿어왔던 엔지니어링의 모든 것이 시험받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걸.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막은 정말 잔인한 곳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살인적인 더위가 가장 큰 적이 되었죠. 정오가 되면 땅이 마치 불타는 듯이 일렁였어요. 기계는 과열되고 센서는 오작동하고 미세한 사막 모래가 장비 틈마다 스며들었어요. 저는 공사장을 걸어 다녔어요. 등에는 땀이 흥건했고 작업자들은 얼굴을 천으로 감싼 채 먼지를 막으려고 했어요. 뜨거운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공기 중엔 뜨거운 쇠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사실. 프랑스 팀은 이미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파리의 부드러운 점토층을 뚫는 데 익숙한 그들의 터널 굴착기는 너무 느렸어요. 미국 팀도 계속해서 기계 고장이 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모든 팀이 힘들어했죠. 단 한 곳만 빼고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오호선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삼성이 맡고 있는 현장이었죠. 당연히 다른 곳처럼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계가 멈추고 작업자들이 지쳐있는 모습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달랐어요. 현장은 완벽하게 운영 중이었어요.
기계는 과열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신속하고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터널 굴착기가 우리보다 2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준혁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컨트롤 패널 앞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준비했으니까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도 준비했어요. 그는 거대한 터널 굴착기를 가리켰어요. 이 환경에 맞춘 준비였나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눌렀어요. 세부적인 설계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냉각 시스템을 2단계로 만들었어요. 내부 순환식 냉각을 먼저 사용해 증발을 막고 추가적인 냉각층을 통해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했죠.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건 독특하네요. 그는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모든 센서를 특수 폴리머로 코팅했어요. 미세한 모래가 달라붙지 않도록요. 바로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 피에르였어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먼지 차단 센서. 불가능해. 프랑스에서도 여러 번 테스트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 이준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프랑스도 이제 배워야 할 때인가 보네요. 장 피에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한국팀은 확실히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에어컨 소리가 조용히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평생 유럽 엔지니어링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사막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붉은 모래가 하늘을 가렸고 거센 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불어왔어요. 태양이 사라졌고 공기는 뿌옇게 변했어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저는 통제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이 사방을 메웠고 화면에는 모래 속에 파묻히는 공사 현장들이 보였어요. 작업자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기계는 작동을 멈췄어요. 저는 급히 헤드셋을 잡았어요. 상황 보고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스피커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닥터 팔켈라트. 모든 공사 현장이 운영 중단됐습니다. 가시거리가 거의 0입니다. 모래가 장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윌리엄 스콧과 장 피에르도 통제실에 있었어요. 윌리엄은 입술을 깨물었고 장 피에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프랑스 팀 작업 중단, 미국 팀 작업 중단. 그런데 단 한 곳, 한국 팀만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터널 굴착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저는 급히 한국팀의 채널로 전환했어요. 이준혁. 대체 어떻게 아직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우린 이 상황을 예상했거든요. 이런 모래폭풍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데. 그는 짧게 웃었어요. 우린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장비에는 특수 폴리머 코팅이 되어 있어서 모래가 달라붙지 않았어요. 냉각 시스템에는 자동 필터가 있어 필요할 때 닫혔다 열리며 먼지를 막았어요. 그리고 작업자들은 모래폭풍 대처 훈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했다고요. 그들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장 피에르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어. 윌리엄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들은 준비가 돼 있었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제껏 저는 유럽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이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건 한국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모래폭풍이 지나간 지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이 세계 기록에 도전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통제실에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42m. 하루의 터널을 그만큼 뚫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37m. 그것도 독일 팀이 세운 기록이었어요.
완벽한 환경에서도 깨기 힘든 기록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장 피에르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돼. 기계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야. 윌리엄도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무리하면 장비가 망가질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들이 모래폭풍 속에서도 버텨낸 장면을 봤어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팀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보고 싶었어요. 터널 공사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엔지니어들은 각종 수치를 체크하며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터널 굴착기는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작업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몇 시간이 중요했어요. 기계가 과열되진 않을까? 사막의 모래가 속도를 늦추진 않을까?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팀의 터널 굴착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냉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특수 코팅 덕분에 모래가 기계에 달라붙지도 않았어요. 10m, 15m, 20m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건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최종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42.5m.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장 피에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내쉬었어요. 맙소사 해냈어. 윌리엄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국이 우리 기록을 깨버렸어. 저는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라도 된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어요. 준비했고, 연구했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유럽의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준혁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기꺼이요.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팀이 있었죠. 처음엔 제가 이곳에 와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기술을 전수하고 유럽의 방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결국 제가 배우고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다시 5호선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작업이 끝난 뒤였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발전기의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옆에 서 있던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제가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가 결국 당신들에게 배울 거라는 걸.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게 차이였어요. 프랑스, 미국,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자신들의 기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단순히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이 한국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국팀은 먼지 차단 기술을 공유했고 미국팀은 고온 냉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어요. 장 피에르조차도 조용히 한국의 기술을 자기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이 한마디 했어요. 우린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배울 게 더 많았던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이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 건축가, 도시 계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독일의 효율성, 프랑스의 디자인, 미국의 규모가 주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컨퍼런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사막철도 기술의 새로운 표준은 한국 기술입니다. 순간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이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단순히 힘든 프로젝트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혹독해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늘 유럽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나머지 나라들이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몇 달 뒤, 저는 서울에 와 있었어요. 한국의 인프라가 왜 그렇게 발전했는지 직접 보러 온 거였어요. 지하철역에 서서 전동차가 들어오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정확한 위치에 딱 맞춰 열렸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은 흔들림 없이 출발했어요. 저는 유럽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어요. 그런데 이건 전혀 달랐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흔들림도 없고, 지연도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균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은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따라가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혁을 다시 만났어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반짝였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거죠? 그는 한동안 저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우린 더 잘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늘 유럽이 최고다. 미국이 표준이다라고 했죠. 우린 언제나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2배 더 노력해야 했어요. 2배 더 준비해야 했고요. 저는 리야드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모래폭풍이 불었을 때도, 세계 기록을 세울 때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수없이 변하고 다시 일어선 도시,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나라. 저는 리야드에서 가르치러 왔어요. 하지만 결국 배운 건 저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변했고 이번엔 저도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